경찰 근무를 하시면서 시신을 자주 보시나요? 지인분이 목을 맨 것 같다라는 이제 신고를 받고 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제 눈 딱 10cm 앞에 사망하신 분의 허벅지가.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영철님을 모시고 우리 현재 경찰관들의 고충을 들어보죠. 주치자들 때문에 네. 골치가 아프시다고요. 네. 현장 업무는 이제 주치자로 시작해서 주치자로 끝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네. 술을 먹고 이제 길에 누워 계신다던가, 술을 먹고 실종이 된다던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고, 술을 먹고 싸우고. 술이 항상 문제죠. 네네. 주치자 관련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한 분은 이제 뒷좌석에 태워서 집까지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설마 헛구역질을 시작하시더니 보통 차에서 구토를 하면 이제 바닥 쪽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희가 순찰차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근데 칸막이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구멍이 있는데 맞아요. 거기를 붙잡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제 머리에는 안 묻고 어깨에만, 머리였으면 머리도 감아야 되는데. 머리에 묻는 사례도 많죠? 예, 있습니다. 어깨 묻은 채로 계속 일한 거예요, 그러면? 물티슈로 이제 좀 닦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특히 진상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어떤 유형들이 많나요? 취하신 상태에 본인이 지구대 이제 건물에 있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나를 왜 끌고 왔냐, 이렇게 좀 시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관공서 주치소란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체포를 해서 사건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거의 뭐 샌드백이네, 샌드백. 특히나 지구대 파출소가 가장 국민들과 밀접하게 붙어있는 그런 경찰관분들이잖아요. 네. 현장 경찰관분들. 경찰관들은 엄청 위급한 상황이 있잖아요. 뭐 네. 막 칼을 들고 난동을 피운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총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막 칼로 위협을 당해도? 칼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총기가 아니고서는 이 사람을 제압하거나 이 상황을 끝낼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너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게 아닌가, 너무 그 제한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 알고 계신 것처럼 거의 안 쓰다시피 했는데 최근에는 여론도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좀 지침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사용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철님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살하신 분의 그 시체를 보고 트라우마가 생기셨다고요. 지인분이 좀 목을 맨 것 같다라는 이제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복도에서는 그 신고하신 그 지인분은 오열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니까 그냥 이제 울기만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못 하셔가지고 일단은 내부를 진입을 해야 되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제 눈 딱 10cm 앞에 그 사망하신 분의 허벅지가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 전혀 못하고. 네, 만약에 정말 이제 자살을 하셨다면은 방에서 그러셨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문을 이제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렇게 되실 줄은 몰라가지고 엄청 놀라셨겠어요, 진짜. 네, 그날 퇴근해서 소주 2병 마시고 잤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못 잘 것 같아요. 손톱이 다 막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네,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피가 쏠려가지고 이제 다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장을 못 보는 트라우마가 생기셨다고요?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신고를 나갔었는데 자살을 암시한다는 신고를 이제 받고 나가면 특히 가정집 이제 진입을 할 때 아직까지도 천장을 자꾸 봅니다.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시신을 자주 보시나요? 네, 자주 봅니다. 시신을 자주 보신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그 시신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목맴 자살 이제 시신을 많이 보고요. 정말 우리 사회에 자살 건수가 많나 봐요. 네, 저도 몰랐는데 현장 출동을 하다 보니까 자살 신고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불에 탄 시신도 보신다고요? 어떤 분이 목숨을 끊으시려고 번개탄을 피워놓고 목을 매셨는데 이제 발로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그 번개탄 해놓은 거를 치셔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집이 다 탄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현장 일선에서 정말 민생의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경찰분들의 어떤 그 대우나 처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경찰분들의 그 순경 기준으로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근무 일수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제 평균적으로는 실수령액이 한 220, 30 정도. 워라밸은 좀 좋아요, 경찰분들. 네.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근직 분들은 뭐 9 to 6 하고 야, 또 파출소나 지구대 현장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교대 근무, 네. 3교대인가요? 4조 2교대고요. 4개 팀이 이제 돌아가면서 어. 주간, 야간, 네. 휴무, 비번 이렇게 4일 텀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바쁜 데는 이제 수사 업무. 네, 저는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형사 한 분당 배정된 사건이 엄청 많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 80건 정도. 한 달에? 네.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종결을 해도 네. 그만큼 또 쌓이는 거죠. 근데 야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침 7시, 8시에 와서 저녁 11시에 퇴근하고 그게 평일 내내 반복이 되고 경찰의 장단점 뭔가요? 장점부터. 물론 다른 공무원분들도 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야말로 정말 현장에서 시민분들과 가장 근접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 그런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뭐 외우셨어요? 네.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적인 자리에서 경찰관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아, 굉장히 이제 저희는 걱정하고 조심하고,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작은 실수라도 했을 때 경찰이 저래도 되나? 괜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조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분들이 직업이 뭐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런 경우에? 회사원이라고 처음에는 말하는데요. 어... 그분을 뭐 자주 본다 하면 이제 점점 밝히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천 의원 모시고 현지 경찰관분들의 고충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찰로서 앞으로의 어떤 다짐 한마디를 한번 힘차게 한번 들어보죠. 앞으로도 뭐 직장인으로서의 경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타임! 감정 쓰레기 버리기 성공! 긴장이 많이 됐는데 MC님 덕분에 좀 유쾌하게 촬영을 끝마칠 수 있었고 경찰 관련된 속마음을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